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예, 2부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노정열 씨는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고 있고요. 부연 설명을 좀 하려고 제가 지금 시그널을 잠깐 미뤘습니다. 뭔 얘기냐면요. 이 싸가지 있는 될성 부른 그런 대한 언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시사 만화 말이에요. 시사 만화가 신문에 연재하는 그 4컷 만화가 됐던 단컷 만화가 됐던 그 만화가들은 박재동 화백처럼 처음부터 홈런을 치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시사 만화가가 제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대요. 예를 들면은 박재동 화백의 뒤를 이은 화백 있잖아요. 예, 본명은 김주성이고요. 지금 장봉군이라는 이름으로 연재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처음 나왔을 때는 박재동 화백의 그 뒤를 이어서 하기에는 좀 약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엄청난 내공을 선보이고 있죠. 그리고 4컷 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홈런을 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탁을 한 거고요. 기다려주는 것이죠. 구민TV의 지금 뉴스K 여러 특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영향력이 그 작아서 눈에 안 띄는 그런 것뿐인 것이죠.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등장한 그런 혈통 좋은 그런 배우 이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 굳이 비교하자면 JTBC랑 비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한 언론을 보는 대한 뉴스를 공정한 언론을 보는 지켜보는 우리 자세가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오늘 계속 지금 이렇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들이대는데 호응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똑똑이 엄마님, 찌아님 등등 꼴통아이티님, 나은 아빠님, 네, 엘비스 33님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정열 손병희의 노발대발. 뭐든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소시적에 단거리 선수를 하셨다고 하죠, 노정열 씨? 아, 왜 웃어요? 뭐 장거리도 선수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이상 갔습니다. 근데 단거리는 선수급이었다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네. 예, 뭐 작지만. 예, 그 하체가 그럼 탄탄하다는 건데. 그런가요?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서 많이 부실해졌습니다. 아, 뭐 그렇더라도 우리에게는 왕년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예. 마치 그렇군요. 장거리도 잘 하고 단거리엔 선수급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펀치도 세고 지구력도 세다는 순발력도 세고 순발력이 강한 데다가 순간적인 그런 파워도 센 데다가 지구력까지 강하다. 최고죠. 네. 그런 선수들은 초등학교 때는 축구부 선수였었는데.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얘기인데 월드컵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보셨습니까? 아니요, 이번에는 진짜 소식만 들었고요. 네. 새벽이기도 했지만 네네. 월드컵 굉장히 축구도 좋아하고 네네. 또 국민 스포츠이긴 합니다만 세월호 참사 여파가 너무 크고 네. 또 개인적으로 아버님 돌아가신 지 열흘밖에 안 돼서 네. 뭘 이렇게 축구를 새벽에 챙겨보고 할 여력도 안 됐고 그냥 소식만 들었습니다. 마음을 안 주셨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예. 지금 어떤 분께서 서태훈님께서 아싸 월드컵 끝났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랑 같은 마음이시네. 그렇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뭐 한 번 비기고 두 번 패한 것 이런 그 성패를 떠나서 네. 실제로 SNS상에 사실로 확인된 화면들로 올라오는 그 브라질 월드컵의 네. 그 그림자가 네. 예를 들면 뭐 노숙자 어떤 표현이 어울릴까요? 청소?
내지는 걸리적거리고 이미지 마치 우리 88 올림픽 앞두고 그렇죠. 예? 상계동 올림픽 상계동 밀어버렸고 네. 그리고 성화 봉송로를 따라서 그 판잣집들 모두 소개시키고 그리고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곳에는 일부러 색깔도 칠하고 별 그런 걸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 이제 국민들께서 야 그러면 국제적인 잔치인데 그러면 더러운 꼴, 험한 꼴, 못난 꼴을 다 보여야 되겠냐?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매사에는 항상 저의 철학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자면 매사에는 정도가 있다. 정도가 있다. 이때 정도는 두 가지입니다. 바를 정자 정도도 있고 네. 디그리. 디그리. 어떤 정해진 수위라는 게 있는데 네네네. 용서가 되는 수위가 있고 용서가 안 되는 수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를 벗어나면 정도가 안 되는 거죠. 브라질은 축구와 삼바의 나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 세계에서 뭐 5째 안에 드는 커다란 국토를 가지고 있고 인구도 그렇게 많고요. 예.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함께 남미의 그 맹주자리를 다투고 있습니다. 축구도 그렇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와 삼바의 나라일 뿐 아니라 방탄차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는 방탄차 개조업체들이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죠. 왜? 차를 납치하거나 차에 공격을 가해서 인질을 잡아서 돈을 버는 인질범들의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그 부자들도 많다는 얘기지만 치안도 불안하다는 건데 그 치안이 불안한 이유는 바로 그 빈부격차가 강하다는 겁니다. 예, 뭐 물론 룰라 대통령이 나와서 나름대로 선방도 하고 네. 열심히 했지만 하루아침에 요즘의 표현대로 하면 적폐가 해소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아예 단장을 안 해라가 아니라 네. 정도를 넘어선다고까지 판단되는 뭐 싹쓸이용 네. 내지 소탕 수준의 그런 인종 청소 혹은 무슨 길거리 노숙자 청소 내지 반대하는 데모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네, 발포를 해서 사망자들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정도가 심한 거예요. 왜? 아무리 국제적인 스포츠고 이거는 전 세계 70억 인구들이 다 함께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스포츠 정신이란 게 무엇인지 또 아무리 스포츠 잔치가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그런 반대하는 의견을 그렇게 무조건 억누르고 4년에 한 번씩 오니까 무조건 참고 있어라라고 하는 그런 입막음 하는 것이 과연 인간으로서 옳은 것인지도 네. 우리 88 올림픽 때 또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을 보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내부의 그런 비판을 무조건 억누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비민주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네네네. 열어두되 열어둔다고 해서 전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뭐 후지게 보거나 브라질을 완전히 후진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그렇게 무자비한 탄압 내지 입막음으로 하려고 하는 자체가 구시대적인 작태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앞으로 전 지구상에 조금 잘 살게 되는 나라들이 월드컵과 올림픽을 유치하겠지만 네. 이제 70억 인구들이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네. 잔치에 고춧가루 뿌리는 것도 퇴행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사회 어두운 면을 드러나게 하고 혹은 굳이 무자비하게 그렇게 그냥 색깔로 덧칠하고 이러는 거는 역시 옳지 않다.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많이 생각을 했고요.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틀기만 하면 한쪽은 유병헌이고 한쪽은 월드컵입니다. 네. 근데 사실 유병헌 씨는 극히 책임의 일부분이지 네. 핵심은 해경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한 구조였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실종자가 11명이나 아직도 있는데 네. 저는 뭐 개인적인 그게 아니었더라도 그렇게 응원할 생각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네. 브라질 월드컵 그런 장면들 보니까 입맛이 싹 가셨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제는 축구에 쏟은 관심을 K리그로 돌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진부하지만 지당한 그런 그 축구 팬들의 그 당부가 있었습니다만 아무튼요. 어떻게 보면 2002년도에 그 짧은 영광 그건 마치 그 당시에 우리가 잠깐 착각했었던 민주주의를 우리가 완전히 우리 품으로 가져왔구나라고 착각한 것만큼이나 지금 미안하지만 한국 축구의 수준과 한국 정치의 수준이 같이 동반으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슬픈. 뭐 누리꾼들은 그렇게도 표현하더군요. 정치 상황이나 네. 대한민국 축구 수준이나 잃어버린 10년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이렇게 누리꾼들이 이렇게 패러디를 잘하십니다. 홍명보 감독, 국민 감독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뭘 할 것인가 어제 여쭤보니까 많았어요.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서 또 다시 정홍원에 대해서 무슨 중국지 이론도 아니고요. 또 세월호 도보순례단 이 세 가지나 불러주셨어요. 예. 그죠? 일단은 뭐 인사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인사가 만사고 만사 제쳐두고 딴 데 신경 쓰고 숨막힐 떠오르면 안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네네. 정우원 총리는 사실 우리가 나라의 사표가 되기를 바랬는데 네. 사표를 냈더니 사표가 돼버렸어요. 사표가 됐으니 사표를 맞아요. 예. 예. 그걸 보고서는 국민들이 사표 내고 싶은 그런 심정을 주고 있어요. 어쨌거나 국무총리가 안행부를 하부기관으로 두고 있고 행정 총책임자로서 네. 국정의 2인자로 헌법에 나와 있고 그렇다면 면평이 아니고 책임지는 의미에서라도 세월호 참사에 국정의 두 번째 책임자로서 본인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정부에서 일단 그렇게 안는 걸로 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에 와서 안대희 문창극 카드가 이렇게 벌어진다 그래가지고 다시 유임을 시킨다. 네. 그리고 혹시 본인은 그걸 또 받아들인다. 네. 글쎄요. 이거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죄와 책임의 의미가 있는 건지.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웬만한 카드들은 청와대 표현대로 따지자면 정상적인 사람은 지금의 창조정부하에서 장관이나 총리를 하기 힘들 것이고요. 네. 시키려니 순전히 비리 내지는 하자투성이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근처에 쓰레기들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애들로 표현한 게 어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능력은 있지만 네. 부도덕함은 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7년 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5천만 중에 1,000명 중에 1명 중에 5만 명이라는 그 인재 풀이 있다면 네. 그중에 범죄도 안 하고 똑똑하면서도 실력 있는 사람은 5만 명은 있습니다. 꽤 있죠. 네,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수첩이 얼마나 바닥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리스트에 이거는 정말 창피한 일이고요. 그나마 청문회 통과한 사람이 정우원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3년도 정우원 안고 가겠다라고 이 카드를 내민다면 저는 개그로 친 거지만 굳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김기춘 겸임 체제로. 예. 예, 어차피 뭐 제가 그냥 개그식으로 말하면 지금의 창조정부 3년 반은 더 잘할 것도 없고 더 못할 것도 없습니다. 예. 보여줄 걸 다 보여줬고 앞으로도 끝까지 가겠지만 더 할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 이제 보여줄 거 다 보여줬으니까. 네. 예, 이럴 바에야. 예. 그냥 겸임을 해서. 네. 청와대 공석이라 그래서 불법 아니거든요. 청와대 비서실장 겸 그리고 국무총리면은 그렇습니다. 그 조선시대로 따지면 영의정 겸 도승지예요. 그렇습니다. 도승지 겸 예. 영의정. 라인과 스텝, 네. 참모 개선과 비선을 겸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아주 일사불란합니다. 그러니까 국방위원장 겸 주석. 그렇습니다. 예. 참모와 개선을 이게 사실 행정학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김기춘 대원군은 이걸 잘하고 있는. 사회자 겸 가수. 그렇습니다. 예, 사회도 보고 노래도 하고. 진행하면서 풍자도 하는. 그래. 그리고 예. 누가 와서 노래 부르면 연주도 해주고. 예. 그러다 또 진행하고. 그럼요. 예. 저희도 그러고 보니까 기춘스러운 짓을. 그렇군요. 예. 기춘어 죽겠네. 예, 출래 불기춘. 이거 뭐. 진짜 인사난이고 인사참극인데 농담 삼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지난번에 몇 달 끌다가 낭만 그 김용준. 네네. 헌재소장. 괜찮아 보였었는데. 네, 그냥. 그분, 그 다음에 안대희, 네. 문창구 이렇게 1년씩 맡기면 어떨까라고 개그스럽게 생각해 봤는데, 그러기에는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국민들이 불쌍한 것은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지금 그 책임 총리제를 한다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이야말로 책임 총리제는 말뿐이었다. 솔직히 대독 총리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죠? 책임 총리라고 했을 땐 정홍원 총리 유임은 더더욱 안 될 얘기였죠. 안 그렇습니까? 사실 뭐 국무총대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만, 국무총대. 예, 역대 어느 정부라고 그렇지 않았냐고 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죠. 또 노무현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때는 실제 실권도 지면서 나름대로 해외에서도 그 역할을 이해찬 총리라든가 저 보세요. 한명숙 총리 이런 분들은 실권을 가지고 실제 이원 내각제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내각을 총괄하고 책임을 졌던, 그리고 국무위원을 임명 제청을 실질적으로 자기가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였던. 잘 보세요. 국민의 정부 초창기에는 바로 김종필 총리였어요. 그렇죠. 실세 중에 실세였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고건 총리. 직업이 장관이었던 고건 총리 같은 경우는 행정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내치의
그 안정을 가져올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해찬 총리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 그러니까 책임이 아주 권한이 강했던 네. 그런 총리였고 대통령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 권장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들은 그 당시에 그 대외 업무에 그 외교 업무, 국방 그 업무 이런 것에 임무에 또 정상 예우에 전념을 할 수 있었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며 국격도 상당히 높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양시 양비론을 펼 게 아니라 네. 좀 상식과 원칙에 입각해서 평가를 해본다면 조금이라도 더 잘했고 권한위임도 했고 헌법 정신을 잘 살렸던 정부와 총리가 어디였느냐로 가야지 네. 다 똑같지 않느냐라고 해버리면 정말로 큰 문제인 게 언론도 양시 양비론 다시 다비론 네. 또 국민들 생각들도 정치에 관해서 정부에 관해서 다시 다비론으로 빠져버리면 네. 너무나 큰 문제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선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관적이고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음울해지고 사람이 소심해지고 낙담해지거든요. 우리가 살면 8, 90 사는 건데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더 희망적이고 더 잘하는 데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정부든 어떤 인물이든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우리 세금 쓰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더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 일하게끔 하는 게 국민들이 할 일이지 나는 정치는 정부고 뭐 국회의원이고 뭐 도지사고 시장이 구청장이 다 똑같은 놈들이야. 이래버리는 순간 망가집니다. 그럼요. 예. 절대 안 됩니다. 그럴 거면은 뭐 무정부주의자죠 물론. 그렇죠. 예. 지금 더 근데 가증스러운 것은 지들이 하자고 그래놓고서 인사청문회 그래놓고는 지들이 하지 말. 이런 건 너무나 많죠.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 네. 특히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네네. 인사청문회 하자고 그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자꾸 그러니까 했었죠. 예, 예. 이건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이 예. 자신이 인사청문회법 일기 수료생이라면서 예. 열린우리당이 당시 대통령 인사권 제약이라 반대를 했는데 예. 청문회 실제 그 강제력을 어느 정도 띠게끔 바꾸는 그 제도에 대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추진을 했다면서 네. 당시 노 대통령이 이랬다는 거죠. 네. 야, 해줘라. 우리도 좀에 불편하겠지만 혹시라도 저쪽이 정권을 잡으면 난리가 날 기다. 사람 빌려달라고 할지도 모른대. 근데 이게 지금 예언이 현실이 된 거 아니에요? 유시민 전 장관이 그때 장관 하려고 머리카락을 2대8 가르마로 타고 나와서 다소곳한 표정으로 예. 평소의 승질과는 다르게 네. 예, 했던 그 패션을 바꿔가면서. 예,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청문회를 참 곤혹스럽게 통과를 했었는데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거고 또 부메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너무 기가 막히죠. 그 장상 총리 후보, 장대환 그 총리 후보 아이고. 위장 전입 혹은 부동산 특이 의혹 하나 가지고 그렇게 낙마시킨 이 한나라당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김병준 교육부총리. 예, 교육부총리 경제인가 교육이었나요? 교육이었습니다. 예, 그 후보자. 자기 논문 그냥 자기가 딴 데 썼다고. 이 세 분 거 혐의를 다 합쳐도 네. 요즘에 그 일개 장관의 3분의 1도 안 되죠. 예, 그렇죠. 네. 네. 뭐 지금 같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러니까 좀 양심이라는 게 있길 바라고. 네. 글쎄요, 이쯤 되면 정의원 총리가 글쎄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1년 더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참 이분도 비놀리아라고 아시죠? 예. 비놀리아 써도 아직도 그대로야. 예, 아직도 그대로야. 아니 이분은 비놀리아일까요? 아니면 또 뭡니까? 그런 영화 비슷한 것도 자기가 있는데. 출근을 안 하면 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총리 다시 하면 장수 총리가 되니까 네. 다시 오고 싶은 발걸음이 생기나 봐요. 그러고 보니까 참 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 예전에 영의정을 해임시킨 다음에 영의정 후보자들이 시원찮아 갖고 다시 영의정으로 추대된 그런 추대됐다보다도 왕이 그렇게 임명한 경우도 있긴 있었겠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왕조 시대와 지금의 이 헌법 시대를 공화국인데 그래도 말이죠. 네. 그래도 예전에는 그 도리와 명분 뭐 이런 게 꽤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커다랗게 낮다. 그러면 도대체 얼굴을 못 들고서는 당연히 그럴 경우에는 알아서 사직을 하고 고향으로 가갖고 난이나 치고 네, 그 동네 애들은 은둔하고 예. 사죄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거죠. 그런 건데 지금 그 왕조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왕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여왕이시죠. 아니, 여왕이시면은 그 밑에 사람들도 그럼 왕조 시대 신하처럼 그런 선비 정신, 그런 도덕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의 그 7, 8년 동안을 한마디로 하자면 뭐 그건 것 같아요. 이익이 네. 되는 건 다 하자.
이 속을 챙기는 데 있어서는 명분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개혁성이나 얼굴 쪽팔림 내지 이런 거 휘둘리지 말고 네. 해먹을 수 있는 한 다 해먹고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기자가 머릿속에 있는 대통령, 내각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양심 이거는 이제 더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가 분위기가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풍자 말이 풍자적인 얘기지만 좀 풍자로 느껴지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MB 때는 돈이 목적이니까 그야말로 몇 조 그냥 돈 던져주고 그냥 놔두면은 그래요. 4대강 얘가 먹고 떨어져라 이건데. 네, 4대강 이거에 전념하고 그러느라고 그래도 이제 지겹고 짜증나고 그랬었지만 그런데 이거는 이 돈이 주목적이었는데 지금은 돈과 권력을 동시에 탐하니까 게다가 영구 권력까지 탐하고 게다가 신화의 영역으로 계속 남겨두려고 그러고 한풀이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우린 더 짜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도 김관진 나도 이렇게 올리셨네. 지금 뭡니까, 김관진 이게? 국방장관이 안보 안보실장도 하고 있죠. 김장수 장관 물러난 네네네. 실장 물러난 자리에.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제 돌려막고 네. 하다가 이제 돌려막는 게 아니라 이제 겸장으로 가는 거죠. 뭐 대통령 겸 지금 박정희 2세도 대통령 겸 여왕 또는 그렇습니다. 대통령 겸 박정희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실질적인 그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정치와 사적인 원한 관계 해소를 동시에 하시고 그러니까. 창조정부로 하기보다는 겸임정부인 것 같아요. 괜찮네요. 예. 겸사겸사 정부. 겸사겸사 정부. 겸사정부. 네. 사실 뭐 지금 개조시잖아요, 이제. 네, 개조. 발음 이상하군요. 개조. 예. 개조. 지금 이제 화두로 들고 나온 게 개조시잖아요. 국가 개조. 네. 자기를 개조를 하면 모를까? 셀프 개조는 트랜스포머가 아닌 이상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개조가 필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죠. 예, 20세기의 틀에 발음을 맞춰서 너무 세게 하시면 큰일 나요. 예전에 20세기 폭스사 옆에 아류작 있었잖아요. 20세기 폭스사. 그렇군. 그런 파라마운트사도 있었고. 그런 주옥 같은 얘기가 있었습니까? 아무튼 그 20세기의 그런 발음 좀 그냥 20세기. 예, 20th century. 막말 진행자로 또 조선일보 나오려고 또. 아니 이런 조선일보스러운 지금 멘트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학술 용어로 정확한 학술 용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20세기에 맞는 세계적 발언이신. 네, 그런 정신 상태, 그런 틀을 가지고선 지금 21세기에 적응하려니 얼마나 무리가 따릅니까? 시대착오적인 건데 앞날이 뭐 1, 2, 30년 남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우리가 6순이 넘어가면 네, 경륜과 그 노하우나 여러 네. 가지 인품의 향기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노욕만이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욕. 노욕 7인회 같은 멤버들 보면 네, 얘기했잖아요. 네, 총리나 장관 자리 그리고 뭐라도 하나 있어서 노년에 말년에 강의 한번 나가더라도 몇백만 원짜리 내지는 예.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노인들한테는 엄청난 수입이고 그게 이익이고 이속이고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정원 청년은 그러면 연임이 됐으니까 강연료가 곱하기 2입니까? 그렇게까지 안 되겠지만 네. 예. 몇 년째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번에 특강 강사 국가 경영이란 무엇인가 특강 강사 정호원 전 총리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소개를 할 때. 그럼 그분은 한 700으로 뛰는 거죠. 이제. 수식어가 이제 붙는 거군요. 예. 돌아온 장고 내지는 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신임을 2번이나 받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재신임에 성공한 내지. 한송이 정홍원을 꼽히기 위해서 울었나 보다 하면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정홍원 같은 국무총리요. 이런 시 괜찮겠네요. 진짜 인재들이 김광진 장관도 MB 때 쓰던 카드인데 네. 사실 그뿐만 아니라 한덕수부터 해서 참여정부 인사들이 MB 때도 몇 명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본인의 판단은 뭐 자유겠지만 네. 아까 잠깐 나온 얘기로 실제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사람 내지 그냥 중도적인 성향을 찾다 보니까 사실 MB 정도의 가치관이라면 참여정부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좋게 해석하면 유연한 전략이라고 표현하지만 달리 보면 인재풀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한계. 있었다. 예, 그런 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네. 이건 역시 중도정부이자 개혁정부라고 했던 DJ 노무현 때도 DJP 연합으로 탄생한 정권이지만 총리도 DJP 연합의 첫 번째 그 국무총리로서 비판적인 시각도 많았어요. 네. 그때 너무 친프렌들리
기업 프렌들리한 진대재 장관도 일각에서는 너무 삼성맨 쓰는 건 그렇죠. 아니냐는 네, 반대도 네. 있었고 그렇습니다. 고원 총리도 뭐 실력은 있으나 개혁을 총괄할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그렇죠. 너무 유화 정책이고 너무 중도 정책이고 너무 죽도밥도 안 된다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관료의 전형이다. 또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네. 국가 5년을 하다 보면 전략전술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선명하지 않지만 네. 또 우리 국민들이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일도양단으로 칼같이 잘라서 갈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 앞으로 민주정부가 들어서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 여러 가지를 다 볼 줄 아는 시각을 좀 더 높게 넓게 또 우리 언론들도 시각을 좀 더 넓게 보지 않으면 지나치게 편협하거나 네. 이런 우에 빠질 수가 있죠. 저는 시대착오적인 그런 옛날 사람들 그리고 옛날의 사상을 가지고 지금 나라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그 전적으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건 이번에 전교제에 대한 판결 예. 그리고 그 대처 시국 선언하는 선생님들 200 몇 명 전원을 지금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거나 거기에 색깔론을 들이대는 것이나 그런 것이 지금 인사파동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1년 반 동안 한 게 국민을 종북과 종박으로 편가르기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종북과 종박. 한쪽은 종북이고 한쪽은 종박입니다. 종북이 아니면 무조건 종박이 아니면 무조건 종북입니다. 네. 지금 무슨 일만 터지면 맨날 비행기 타고 비행 중년하는 비행 처녀가 그런 비행 소녀가 네네. 창피해 죽겠어요. 국격 하면서 MB 때부터 맨날 하는 말이 국격이고 글로벌 하는데 세계적인 시각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아니 한류 열풍 소녀시대 싸이가 아무리 유명하고 월드컵 유치하고 올림픽 유치하면 뭐합니까? 네. OECD 국가 중에서 너무나 창피하게 산업재해율 1등에 노인 청소년 자살률 1등에 최저 출산율에 행복지수 꼴등입니다. 그렇죠. 그나마 그것도 10등, 11등 하던 게 떨어져서 지금 1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GDP 규모로. 네. 경제도 못 살렸을 뿐만 아니라 네. 체면도 규긴 게 7년간의 팩트입니다. 네. 예를 들면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또 국제교원총연맹에서 뭐라고 대한민국의 이 정부에 이건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99년도에 10년 만에 89년도에 출범했던 전교조가 법의 테두리 내에 국민의 정부 때 합법화가 됩니다. 네네. 그게 99년도 일입니다. 아, 예. 지금 15년 만에 다시 돌아갔지만 무슨 얘기냐면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막 전교조사님들 다 떠받들어주고 막 뭐 시쳇말로 오냐오냐면서 다 지원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합법의 테두리에만 넣고 네. 그때도 교육부 관료들은 굉장히 까칠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렇죠. 모든 교육정책 뭐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포함해서 모든 교육부 장관들이 전교조를 그렇게 탁탁하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게다가 네이스 가지고 정권과 싸우기도 경제전은- 했죠. 일전을 불사하게 됐고. 예. 다만 그 정도의 티격태격 갈등은 정부와 선생님들 모임 간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거를 억지로 탄압하면서 법의 노조로 만들려고 그렇게까지 탄압은 안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MB 때부터 특히 4대 강산업 반세에 나섰다는 그런 시국선언 이후 때부터 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그런 일말의 실정법적 근거 조항으로 꾸준히 탄압해왔죠. 네. 국제기구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제적으로 해고 선생님이 조합에 가입되는 것은 국제적 규약으로도 아무 문제 없다. 왜? 아무 문제 없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도 개별 노조, 개별 사업장 단위 노조가 아니라 이런 전국적 단위에 있어서 선생님이라든가 노동권에 관한 것은 네. 해고자를 전체 조직에 흡수한다고 해서 공익적 관점에서 하등의 불법이 될 이유가 없다라고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권고하고 있고 경고해왔던 거예요. 당연히 그럼 OECD 국가로서 그것을 준수해야죠. 당연하죠. 네. 우리의 지금 교원노조법 2항 2조 자체가 불법인 것이고 위헌인 것입니다. 네.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이 제대로 된 정의와 인권을 생각하는 그런 법의 실현자고 판단자였다면 위헌 재청으로 갔어야죠. 헌법재판소에. 네. 그래서 이 조항 자체가 과연 대한민국 노동 3권과 행복 추구권과 인격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합치하느냐부터 물어본 다음에 그 판결을 기다리고 했어야 되고 당연히 상급법원인 대법원 판례 지금 이런 말한 해고자가 다시 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는 안 되지만 네. 이미 전국적 단위라든가 시도 단위나 큰 단위에 있어서는 가입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미 유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이것을 가지고 담아내지 않은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건데 하다못해 사교 클럽에 가입을 하더라도 골프 클럽을 같이 하더라도 또 회원제 술집이나 회원제 음식점을 함께 하더라도 거기에 지켜야 되는 준수 사항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뭐 법으로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클럽에 함께 하려면은 지켜야 될 스탠다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네. 어느 정도 같이 낄 수 있고 놀 수 있는 거죠. 아니 OECD 국가가 되려면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해서 OECD에 가입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노동에 대한 존중, 인권에 대한 그러한 배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OECD는커녕 지금 문명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노동자를 탄압하는. 그러니까 노동조합원들이 또 전교조 선생님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시국선언을 할 때 이 정도의 정치적 반응을 가지고 탄압하는 측에서는 헌법에 나와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내지 노조법 위반이라고 하겠지만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야만국이나 완전 후진국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네. 아프리카 쪽이든 뭐 북한이든 네. 이런 데 말고 제대로 된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든 네. 한 30등 정도 안에 드는 나라에서는 이 정도의 노동 탄압 또 이 정도의 발언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공무원들을 탄압하는 것은 유일할 뿐더러 가장 후진적인 행태입니다. 이게. 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국격을 따지기 전에. 예? 제가 홍수 대통령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국격이 땅에 떨어지다 못해 지금 땅속을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전교조가 법의 노조 판결에 반발해서 대규모 조대 투쟁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서 유병헌을 비호하기 위한 구원파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네. 바로 사학재단의 이사장이죠. 그렇죠? 사악재단이겠죠. 예, 보니까 어디 보자. 예, 그 얼마 전에 그 아프리카 그 관을 운영하면서 아프리카 출신의 그 예술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예, 그랬던 것인데 인권을 착취했던 사람이 저런 말을 한다는. 근데 자꾸 이렇게 우리가 홍문종 씨를 친박 중에 친박이고 레이디박이 그렇게 사랑하는 좌장이지요. 그래서 예. 사무총장까지 했지만 저는 더 유명해지기 전에 저희가 좀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민학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네네. 뭐냐면 그런 겁니다. 사학재단이나 이런데 그 연루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그렇게 쌍수를 들고 삿대질을 하면서 전교조를 탄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자꾸 옥죄어 들어오니까. 밥그릇을 자기가 보기에는 밥그릇을 빼앗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에 유일무이한 촛불 집회 그것도 밤에 그러니까 겨울에 그것이 바로 사학과 반대 투쟁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금의 그 박정희 2세도 그때 그 이명박과 더불어서 촛불을 들었던 거고 왜? 자기들 밥줄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입속과 밥줄 챙기는 데는 치밀하고 치열하고 간악할 정도로 네. 잘 챙기거든요. 네. 저희는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다음에 민주진보 정부, 개혁 정부가 들어선다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국민의 밥그릇을 챙기고 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자기 실력자들을 챙기고 네. 이래서 개혁이 밥 먹여주고 진보가 밥 먹여주고 진보가 의리가 있고 진보가 공정한 선의의 밥그릇을 챙겨주고 입속을 챙겨준다라고 떠먹여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우리나라에서는 개혁 진보 세력이 보수 세력들이 가져야 될 덕목까지 챙겨야 되느라고 그야말로 정말 그러니까 팔방미인이 돼야 되는 그런 슬픈 나라이기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두 가지 얘기를 정리를 하고요. 잠깐 좀 물 한 잔 마시고 네네. 네, 세월에 대한 얘기 또 뭐 오늘 저녁에 또 행사 사회 보신다 그랬는데 그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꼴 참 잘 돌아간다. 아이고, 저 면상들을 보니까 진짜 아이고. 예. 그 박관용, 대한민국은 전진한다 이러면서 의사봉을 두드렸었던 탄핵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네, 관용할 수가 없군요. 예, 관용이 안 되는데 이 양반이 이제 이번에 박정희 2세에 대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예. 아주 신상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서 저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세월호 관련해서 오늘이 아니고 오늘은 출발하고 어저께 집회 사회를 보셨죠? 그 좀 네, 어제 리포트해 주실래요? 네. 전국 세월호 도보순례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네. 대한문에서 7시에 출범식을 갖고 네. 전국 각지에서 뜻이 있는 분들이 점점 불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네. 일단 오늘 낮에 안산에서 합동 분향소에서 분향을 네. 하고 도보로 가니까 중간에 대전역에서 한번 추모문화제 하고요. 또 그다음에 네. 광주에서 추모문화제 한번 하고 7월 10일 예정으로 진도 팽목항에 도착하는 그렇죠. 걸로. 예. 그래서 어쨌거나 글쎄요. 4.16 세월호 참사
저희가 5.18 광주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4.19와 더불어서 빼놓을 수 없듯이 네. 아마 대한민국의 이 정말 천박한 자본주의의 희생자들, 네.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왔던 대한민국의 이 천민자본주의, 네네. 배, 설령, 선박에 관한 나쁜 규제 완화를 했던 명박자본주의, 네. 기업 규제가 우리 시대 쳐부숴야 할 암덩어리이자 원수라고 일갈했던 네. 이 친박자본주의, 네네. 종박자본주의, 종박자본주의, 친박자본주의. 이런 것이 아마 결국에는 세월호 참사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민주주의 할 때 4.19와 5.16을 기리고 끝까지 잊어서는 안 된다면 이건 정권이나 정부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그래도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것, 네. 그리고 물질보다는 생명이 먼저라는 것, 네. 그다음에 이윤보다는 일하는 사람들이 먼저라는 것을 국가 대개조가 문제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대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이 300여 분들의 희생이 뭐 입에 어제 그 희생당한 고등학교 엄마 아빠들이 오신 거예요. 아, 예. 뭐 한빛 아빠, 무슨 아빠, 엄마 그 심정을 진짜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사람이 제정신을 살린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피눈물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죠.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고 우리가 모두 가야 할 그것이기 때문에 무덤덤할 수 있지만 바로 자신의 일이라고 했을 때는 그보다 더한 비극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세월호의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돌이켜보면 국가의 이름으로 수많은 대양민 학살들도 있었고요. 네. 뭐 제주 4.3 3만 명의 명, 그다음에 몇천 단위도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과거 역사라 치더라도 80년에 광주에 있었던 일은 굉장히 최근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예. 전쟁통도 아니고 말이죠. 네. 예. 그다음에 최근으로 들어서면 특히 7년 정도부터 이렇게 돌아가 보시면 남대문 불타고 난 이후부터 보시면 MB정부 때에 쌍용자동차 직원분 직간접적으로 22명 이상이 희생을 당해야만 경찰 그 특공대가 무력으로 진압을 했고 그거는 이제 용산 참사에서 경찰 포함해서 6분의 또 그렇게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MB 정부의 저는 그 우리나라 전체를 상대로 해서 또 5,000년 역사를 또 수억 년의 그런 역사를 상대로 해서 저지른 범죄가 바로 4대강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노동관이 그대로 투여된 그런 사건이 바로 쌍용차 무력 진압이고 예. 그리고 자본 앞에서 이윤 앞에서 사람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의 표현. 그래서 참사로 나왔던 게 용산 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박정희 2세 정부에 들어와서 물론 그 규제 완화하고 그랬었던 MB 시대에 그런 후가이긴 씨앗이 합니다만 잉태가 됐었죠. 예, 됐습니다만 그것을 수습하고 정리하는 과정에 국민을 생명을 이렇게 하찮게 보고 또 그 복지부동의 결과가 이렇게까지 나타나서 그러니까 인재로 그리고 그다음에 정리하는 과정도 정말 참사였구나라고 느껴진 게 바로 예, 일반 국민들에게는 제가 항상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고 생각의 여지를 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도 참사? 글쎄요,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앞으로 어떤 없었습니까? 정부가 들어온다고 없겠습니까마는. 예. 다만 지금의 이 천민자본주의, 천박자본주의의 가장 결정판이라고 보는 이유는 수십 년간 적폐돼 왔던 그리고 IMF를 통해서 나라가 통째로 외환위로 넘어갔던 국민의 정부에서는 딴 게 없었습니다. 3년 동안 IMF 극복하는데 국력을 총올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려더라도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기관 공기업도 많이 좀 넘어갔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나라 팔아먹냐고 진보 쪽에서 특히 욕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의 측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옳았던 건 아니지만 시대의 흐름과 기득권에 둘러싸인 개혁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더 잘 개혁을 했었습니다만 네. 치열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들들의 그런 부정피해를 빼더라도. 네. 또 역시 참여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준표 장관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두 번째 맞는 개혁정부 때 조금 더 개혁 진보 정책을 더 펴줬어야 그랬는데 역사상 가장 좋은 정부가 가장 나쁜 정부를 만들어준 그 판이 바로 10년 동안
실망해버린 가운데 있는 국민들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MB카드를 450만 표로 찍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정선거를 통해서. 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개혁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이제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어쩔 수 없이 친재벌 정책, 친삼성 정책으로 대변되는 대기업 정책을 어쩔 수 없이 유지했다면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바로 어쩔 수 없이 세월호를 불러들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치열하게 또 능숙한 기술을 그리고 많은 인력과 자본으로 까발린 게 JTBC지만 그것도 삼성이라는 거. 그 본질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전국 도보순례 어저께 사회를 보셨습니다만 이 일정표는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네, 쭉 아마 예. 여러 SNS를 통해서 그날 그 보고를 올릴 거고요. SNS를 통해서.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이제 검색해 보시면 전국 도보순례 네.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일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이동한다는 걸어서 겁니까? 이동하는 거죠. 서울에서 그러면 어제 발대식 할 때 몇 분이 이렇게 가기로 하신 겁니까? 어제 유족들도 일단 같이 가시는 겁니까? 유족들 함께 하실 분들도 있죠. 그렇군요. 네. 네. 걸어서 수원, 평택, 천안, 세종시 거쳐서 대전에서 7월 1일에 모이고 노정열 씨의 그 정치적 고향이네요. 왜 정치적이라는 표현은 왜 이렇게 정치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럼 학술적 고향이라고. 학술적 고향입니다. 학술적 네네, 고향입니까? 네네. 네. 그리고 박정희 2세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도 대구. 내일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이제 다 모이는 거죠. 네. 그래서 광주에서 아마 굉장히 7월 7일. 예. 7월 7일 칠성날 네. 다 같이 이렇게 모이셔서 진도 팽목항으로 12일 예정으로 목표로 하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가는 곳마다 이런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본질을 홍보를 하고 서명도 받고 이런 그렇습니다. 겁니까? 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서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예.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아니죠.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합의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고 삐딱선 타고 발목 잡고 틀어버리는데 지금 총기 사고랑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죠. 묻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국민의 힘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이제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으면 월드컵 특수를 더 바랬을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사실은 저런 참사는 곧 나에게 닥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이야기로만 또 리본 달고 추모했고 꽃 하나 바쳤다고 우리가 안심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요. 4월 16일 그 아침밥을 먹을 때까지만 해도 지금 유가족들은 모두 야, 얼마나 애들끼리 좋을까 배 타고 같이 간다며. 그럼요. 야, 우리 때는 제주도 그냥 경주에 기차 타고 갔다 오면 그게 다였는데. 설악산이 단줄알았고 야, 참 애들 팔자 좋다, 좋은 때다라고 이렇게 사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어떻게 좋은 사진 올릴까라고 부모들이 그렇게 기대했을 그 시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진 듯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얼마 안 걸렸고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였던 것이죠. 세월호 참사 전국 도보순례 그 유가족들이 지금 다들 삐딱선을 타고 있는 그런 분이어갖고는 이런 거겠습니까? 예, 색깔무리하는 이런 비겁한 방식으로 정리하려고 그러지 말고 진상 제대로 확인하고 그리고 유병원이 잘못한 거는 그만큼 그 잘못한 것을 잡아갖고는 단죄하면 되는 거고요. 유병원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경찰이 기본적으로 범죄 예방하고 범죄를 막아야 되고 수사를 통해서 범죄자를 잡아야 되는 게 경찰권이 할 일입니다. 네. 세월호 그 일가들이 했던 일들은 다 정부 규제를 통해서 고삐를 잡았어야 됩니다. 고삐 풀린 네. 망아지가 목장을 만친다고. 네. 꼭 필요한 규제를 못한 것은 직무유기고 반기를 해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병원이 나쁜 사람이라면 나쁘지 않도록 순치할 그런 가장 큰 의미가 헌법적 의무가 국가에게 있는 것이고 경찰에게 있는 것이고 당시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에게 있던 것입니다. 그렇죠. 행정적으로 또 법적으로 그걸 규제하고 해야죠. 당연한 네. 겁니다. 그걸 못했던 책임이 정부에게 있던 건데 네. 예? 이 책임도 글쎄요 20년 전으로 돌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7년 전부터가 가장 큰 문제였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노정현 씨 다음 주 금요일 7월 4일이군요. 네. 예, 그때 뵈야 되겠습니다. 7월 4일은 그렇군요. 그 유명한 7.4남북 공동성명 아이고. 있는. 아버님 유언을 좀 받들기 바랍니다. 따님께서. 그러고 보니까 지금 아버님도 김주석과 손을 잡고 예? 그렇군요. 바로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던 육군 중위 부친을 두고 있는 그런 노정열 씨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힘내시고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살아남은 자의 몫을 다해 주시고 끝까지 대한민국 역사의 세월호가
한때 에피소드 또 참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각성시키는 진짜 좋은 뜻에서의 대개조할 수 있는 계기로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만히 쓰고 그 안에서 울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 회원 관리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새로 가입해 주신 1시부터 그렇군요. 사는 것을 밝혀주지 않으신 손창호님, 예, 이게 뭐 DRAUGA, 네, 들어가라고 읽습니까? 오셨고요. 사는 것을 밝혀주지 않으신 엘리님 또 오셨습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는 것을 밝혀주지 않으신 둘 다 밝혀주셨군요. 대전 유성구에서 무후덕님, 그리고 서울 성북구 도남 일동에서 뭐라고 쓰셨나? 한자가 잘 안 보이는군요. 네, 이분 두 분 유계조합원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뭐지? 무인가? 한자라서. 예, 무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없을 무자에다가 위자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두 분이 유계조합원으로 오셨습니다. 무이님께서는 출자금도 아주 넉넉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